안 바꾸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설득 잘 되세요? 여러 성향을 갖고 있는 팀원들을 어떻게 리드할지 한 명 한 명 제각기 다른 성향을 혼자서 하려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대요. 인정받는 관리자가 되려면 또 포괄적으로 어떤 직업이든지 리더십을 언제 보여야 하는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야,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리더십 질문을 주셨네요. 지금 팀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되게 많으시네요. 그 중에 그 속삭이는 직원이 많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고. 성격 바꾸지 마세요. 예. 그래요? 예. 성격은 안 바뀌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내 성격도 안 바뀌는데 상대 성격 바꾸려고 하실 필요 없이요.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내 성격은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상대 성격도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시너지가 날까요? 안 납니다. 오히려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은 각자 성격들이 달라야 되지 똑같은 성향이면 한쪽으로만 쑥 흘러갖고 그냥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리더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팀원들도 있어요? 같이? 예. 오케이. 그러면 뭐 조금 말을 조심해서 해야겠네요. 리더십 이야기를 하자면 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뭐 끝이 안 나겠죠. 그러면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칭찬.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그 리더가 아니더라도 영업을 할 때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과 벌이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맨날 상만 주면 안 되잖아요. 벌도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라는 데는. 근데 상을 줄 때 제일 좋은 거는 칭찬입니다. 물론 돈으로 주면 더 좋죠. 그런데요. 돈으로 받았을 때 포상을 받았을 때는요. 얼마 못 가요. 근데 칭찬을 제대로 받잖아요. 되게 오래 갑니다.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의 성향을 좀 아시면 되게 필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계 어느 민족보다 연구해 보니까 주체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인의식. 그리고요. 관심받고 싶은 게 굉장히 높아요. 관심받고 싶은 성향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무시당했을 때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 무시를 되게 싫어해요. 무관심. 특히 그런 얘기 있죠.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악플도 관심이에요. 그죠? 아예 무관심해버리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차라리 악플이 나을 수도 있어. 아예 무시해버리잖아요.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주체성이 높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세계 어디도 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쏜다. 내가 쏜다. 그런 민족 봤습니까? 내가 쏜다. 다 나와. 이게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왜요? 내가 쏜다는 건 반만 사는 게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날은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제일 또 많이 나오는 대사 드라마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왕년에 말이야. 이제는 이제 사라진 존재가 되니까 예전에 내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원 하나 한 명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칭찬할 때 결과를 칭찬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고객을 칭찬할 때요. 과정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같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똑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아실 거고 기르실 텐데 아이들은 왜 공부할까요? 네, 칭찬받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공부 좋았어요? 어렸을 때? 그죠?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면 칭찬받잖아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잖아요. 공부 잘한다 그러고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정말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을 잘 받아왔을 때 기뻐해 주세요. 엄마 너무 기쁘다. 아빠 너무 기쁘다. 정말 기쁘다. 하고 뭐 사줄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사줄까 보다는
너는 얼마나 기쁘니? 라고 자꾸 물어봐줘요. 너는 얼마나 기쁘니? 아빠 이렇게 기쁜데. 그럼 애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제까지는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해보니까 기쁘거든. 이게 주체성이죠. 그래 내가 기쁘네. 공부를 잘하면 기쁜 거구나. 재밌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의 주체성, 관심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건 인정을 해주시고요. 어떤 부분이 잘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너무 큰 포상을 걸지 마십시오. 포상 좋아요. 포상 있어요. 우리가 움직입니다. 근데 너무 큰 포상을 하잖아요. 그걸 달성 못했을 때 그 후폭풍이 더 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에게 이번에 100점을 맞으면 수학 100점 맞으면 너 스마트폰 새 거로 바꿔줄게. 최신형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죠? 공부하겠죠? 만약에 우리 조직원에서 이번에 뭐 1등하면 뭐 엄청난 걸 이제 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합니다.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어떨 거예요? 100점 못 맞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스마트폰 못 바꿔주잖아요. 좀 짜증나잖아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아니 부모님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가요. 선생님이 왜 그따위 문제를 낸 거야? 하필이면 그 문제를 낸 거야. 딱 한 문제를 내가 모르는 거야. 그것만 안 냈으면 내가 스마트폰 최고인데 하고 선생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수학을 싫어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처럼 포상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냥 놀이공원 가는 거 또는 맛있는 거 먹는 거 정도는 상관없다 이거지. 근데 너무 대단한 보상을 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더 큰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얘기합니다. 행복이 큰 행복이 하나 오면 행복하지만 그걸 잘게 쪼개서 10번 들어오는 게 낫다. 그러니까 칭찬도 디테일하게 수시로 해주는 게 낫다. 큰 거 칭찬 하나보다는. 그런 식으로 리더십은 그런 거예요. 뭐 그냥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결론은 다른 건 인정하시고요. 좀 자잘한 칭찬, 하지만 그거 안에 관심 갖는 칭찬, 그 작은 포상을 자주 반복해 주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